예, 저는 수성대학교 명예교수 신정식 교수입니다. 대구 경북 흥사단 대표를 역임했고 흥사단 부이사장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 제목은 도산사상의 현대적 이해입니다. 5단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산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도산사상의 연원, 그리고 세 번째는 도산의 교육사상, 네 번째는 도산의 정치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도산의 대공주의 이해,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산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산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스승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교육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량주의적 민족 개조론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마 춘원 이광수 선생이 쓴 도산 안창호 전기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도산의 참모습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도산의 절반 모습밖에 그리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많습니다. 도산은 민족 독립 혁명가입니다. 그런데 1920년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하는 등 그의 독립 방법론은 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도산의 최초의 전기를 할 수 있는 1932년 동암 차리석 선생이 쓴 도산선생 약사, 그리고 도산 돌아가시고 난 후 역시 차리석 선생이 쓴 한국혁명영수 안창호 선생 40년 혁명분투 사략을 비롯해서 그 외에 많은 저서를 통해서 도산의 독립혁명가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산사상의 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한말 민족 순환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일생 동안 독립운동에 매진하셨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는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산의 생애는 오로지 독립운동이다. 그런데 도산이 초년기에 영향을 미친 사상적인 연원은 무엇일까? 역시 유학의 근본 정신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학을 공부할 때 유학의 근본 정신, 수기치인과 박기후인이 도산의 어진심성과 예의 바른 성품에, 그리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성품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수기치인이라 하면 내 자신을 갈고 닦고 난 후에 세상에 나가서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박기후인은 나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타인에는 관대하게 대한다는 선비정신입니다. 그 다음 도산에게 영향을 미친 영향력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앞에 절대 평등과 박애 정신,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도산은 기독교 교리를 강요하거나 기독교적 그런 언행을 한 번도 보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도산이 미국에서 활동하실 때 아마 우리인해도 자유민주주의를 목격하고 공화제 체제를 아마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우리 대한의 정치 체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13년 흥사단을 창단하실 때 팔도 대표를 두셨고, 그리고 흥사단의 의사결정을 민주적인 절차와 권력 분립의 3부 체제로 흥사단을 운영했다는 것에서 민주주의 체험을 우리가 해보고자 했던
그러한 절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19년 3.1운동 이후에 도산이 상해에 가셔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그때 극심한 독립운동의 분열상을 목격하셨습니다. 아마 도산은 이때 독립운동의 통합된 힘을 절실히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도산의 사상, 교육 사상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의 사상을 몇 핵심적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5단어가 떠오릅니다. 참, 힘, 그리고 통합, 독립, 그리고 점진. 여기서 점진이라 하면 천천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5가지의 핵심적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산 사상을 우선 교육 철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도산은 민족 교육론을 주창하셨습니다. 민족 교육. 도산은 일생에 3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1899년에 강서 지역의 점진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육 남녀 교육을 담당한 최초의 학교 기관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그 다음에 평양의 대성학교 1908년입니다. 그리고 중국 남경에서 동명학원, 망명하고자 하는 또는 외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민족정신과 의학교육을 담당했던 동명학원까지 3개의 교육기관을 세우셨습니다. 도산은 독립의 방편이자 동력의 기본으로 민족 전체의 새로운 각성, 민족교육론을 주창하신 겁니다. 그 다음 도산의 교육 철학을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전인교육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산이 강조한 아주 독특한 균형 잡힌 덕체지의 건전인격론, 여기서 덕성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 체성, 그 다음에 지성, 이런 균형 잡힌 발달을 지향한 전인교육론. 그래서 덕체지로 건전한 인격을 짓는 것이 홍사단의 인물 양성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산의 교육 철학은 저는 인성교육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산의 핵심 정신인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4대 정신은 결국은 가장 인간다움을 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신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산의 교육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 도산은 본보기 교육을 중시하셨습니다. 도산은 우리 흥사단 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이나 단우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본보기를 보여주자 하는 것입니다. 동맹수련도 결국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같이 단합된 힘으로, 그래서 힘을 발휘해서 민족의 어떤 변화를 구사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본보기 교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 생각하면 코칭의 개념과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산의 교육 방법론은 자율학습입니다. 인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해서 도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아혁신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도산은 동맹수련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격수련, 단결수련, 공민수련, 인격훈련, 단결훈련, 공민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동맹수련은 학교 교육의 중요성 못지않게 학교 밖 수련 활동을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산의 교육 방법 가운데 저는 도산은 대화식 교육 방법을 선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연 이광수가 쓴 도산한 장호의 후반부에 보면 통상단우 문답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장래를 어떻게 해야 하겠으며 그 민족의 장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흥사단 운동을 하는가를 문답을 통해서 피문답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식 교육 방법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도산의 정치사상 이해입니다. 도산의 정치사상 가운데 첫 번째는 당연히 민족주의입니다. 그 시대의 민족 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산은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은 물론 여러 가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에 강요한 식민지의 반환 이런 주장이었습니다만은 민족주의를 평생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산의 정치사상 가운데 두 번째는 민주공화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내무총장, 국무총리 서리를 하시면서 한성정부와 노령정부까지 임시정부 세 개를 통합하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국무위원이지만 가장 말썽인 노동국 총판으로 스스로 물러앉으시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1920년 신년경축사 연설을 통해서 주권재민의 사상을 분명하게 설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명의 황제가 아니라 2천만 명의 황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권재민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민주공화주의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감자를 할 수 있는 대공주의입니다. 대공주의에 대한 도산의 언급은 1926년 3.1당 연설에 나옵니다. 그리고 1927년 연희전문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상해를 방문했을 때 대공주의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헌상의 기록상의 흔적은 1931년 우리 형사단의 팔도 대표 가운데 경기도 대표인 홍은동지 회랍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대공주의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민족공화주의, 대공주의를 주장하시면서 도산의 독립운동 노선은 많은 사람들이 실력양성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전쟁 준비론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고 해 도산이 외교 독립론을 등한시하기나 무장투쟁론을 배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미주 시절에는 대한민국민회와 흥사단을 세우셨고 그 힘을 통해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임시정부를 세우셨고 그리고 1922년, 23년부터는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통합을 하시기 위한 독립운동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1926년에는 민족유일당 운동, 대독립당 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좌파 계열의 반대로 무산되자 민족진영 독립운동가들만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도산은 독립전쟁에는 평화적 전쟁과 전투적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적 전쟁이라는 무엇이냐면 민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 그리고 전민족적인 힘, 그것을 도사는 민족 구성원 모두의 3대 자본 동맹 저축론이라 했습니다. 지식의 자본, 금전의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의 자본이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축적해놔야 된다. 그게 평화적 전쟁이고, 그 다음에 전투적 전쟁은 1920년에 일어난 자랑스러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윤봉길 의사 등 의열투쟁, 이런 것들을 전투적 전쟁이라 했습니다. 평화적 전쟁과 전투적 전쟁을 다 구사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산의 대공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의 대공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흥사단의 선배 단우이셨던 안병욱 교수가 그의 저서를 통해서 대공주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인생관의 원리고 하나는 정치사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생관의 원리는 무엇이냐? 선공후사,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명정대의 정신을 생활과 일과 모든 인생에 이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인생관의 원리로서의 대공주의입니다. 안병욱 교수는 대공주의를 정치사상의 원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안 교수님이 표현한 정치사상의 원리는 정치체제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공주의 정치사상은 안병욱 교수에 의하면 개인은 민족에게 봉사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인류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대공주의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대학 명예교수 신용화 교수 등은 도산의 대공주의를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방법론으로서 대공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독립운동의 제1단계는 정치체제를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국민대표회의나 민족유일당 운동을 할 때 항상 독립운동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게 좌우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복벽주의자라고 왕정을 복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정부주의자도 있었고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도 있었는데 통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그렇게 솔선수범했지만은 좌파 계열에서는 동참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도사는 일단 국가의 체제만큼은 유보하자. 그리고 통합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 그 다음 광복 후에 신민주국가 건설을 할 때 정치체제는 그때의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체제 문제를 결정하자. 이렇게 도사는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독립당 당이 당강,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강정책입니다만은 한국독립당 당이 당강을 결정할 때 도산과 그리고 도산을 따르던 흥사단의 단우들, 운동위원부의 단우들은 기본 원칙으로서 신민주국가 건설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민주국가 건설론이 무엇이냐 하면 신용화 교수에 의하면 사회민주주의적 경제평등 요소를 수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산의 말씀 가운데에도 그런 흔적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산의 대공주의를 내평등론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민족평등론입니다.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국가평등을 실현하고 국가 간의 평화를
국제 평화를 추구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 독립당 당강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던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도 수용한 것이 대공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족평등론과 함께 정치평등이라는 것은 자유권과 참정권이 보장된 보편적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제평등. 지금의 표현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제민주화입니다. 도사는 대토지나 대생산수단은 개인이 사유하는 것보다는 국유화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그때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많은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과 인사들과 통합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등입니다.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겠다 하는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이 도산의 대공주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용화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산의 대공주의는 앞으로 더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고려대학의 이영석 교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한국 독립당 시절에 당이 당강을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으로 제시하고 사회민주적 요소를 수용하려는 듯한 그런 표현은 좌우 독립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현대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다면 정치적 상징 조작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영석 교수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도산의 대공주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징 조작의 성격이 강하다. 도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했는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일부 제도를 수용하려 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연구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규명해 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